네, 어려운 과학 뉴스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는 이게 과학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본 이 중이온 가속기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권면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 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요, 이 중이온 가속기라는 단어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장치일까요? 네, 중이온 가속기라는 것은 사실 앞에 중이온이라는 게 무거운 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무거운 이온을 가속하는 장치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나라의 뭐 방사능 가속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거기서는 전자를 가속해서 방사광을 빛을 뽑아내는 그러한 가속기라고 하면 중이온 가속기는 굉장히 무거운 이온, 우라늄까지 저희들이 가속을 하는 그러한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속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를 왜 하는 거죠? 중이온 가속기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무거운 이온을 표적에 때려서 그 예. 무거운 이온을 깨트리든지 예. 아니면 표적을 깨트려서 아주 희귀한 동위원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위원소를요? 네, 그러한 동위원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초 실험을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위원소를 만들어서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동위원소들이 생성되는 여러 가지 핵반응의 예. 성질, 그러니까 새로운 원소들을 만드는 그러한 핵반응을 연구하는 거고요. 예. 그러한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사실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실 초기 우주에는 물질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예.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로 92가지의 서로 다른 물질들이 존재하고 원소가. 있고요. 네, 그러한 원소들, 그러한 다양한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 시간에 그 수소 원자가 막 모여서 별이 되고 그 별이 핵융합을 하면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맞습니다. 별이 폭발하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낸다고 배웠는데 그 과정을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한 과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원소가 만들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새로운 원소로 만들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이 과학자들의 목적이 되겠죠. 이게 대전에 만들어지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규모로, 물리적 규모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신동지구에 거의 한 100만 평방미터 예. 위에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중에 가속 장치만 놓여지는 빌딩이 길이가 한 500m. 500m요? 예, 지하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네,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초전도 기술을 이용해서 크기가 좀 줄여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위험시설은 아닌 거죠? 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속기라는 것이 방사선 발생장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 터널에 방사선 차폐 시설 속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차폐만 잘하면 어떤 위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장치는 원래 목적은 이제 기초과학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예. 기초과학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기원 또는 별이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을까, 예. 이 우주는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예. 하지만 그 외에도 이 중이온 빔을 이용한 다양한 그런 실험에도 사용이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그 관심을 갖는 의생명 과학 쪽에 실제로 어떤 중이온 빔이 어떤 특별한 그 생체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생체 세포의 변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뭐 그러한 것들도 연구할 수 있고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제 연구가 시작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중이온 빔이 물질을 사실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물질 연구,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거. 예,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예. 그 물성, 그 물질의 어떤 특성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측정 장치를 만들어서 물성 연구에도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완공 시점이 계속 미뤄지면서 사실 뭐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지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딱 되는 해인데 네. 원래는 올해 안에 모든 것을 완공하는 그런 목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뭐 주장치 중에 그 고에너지 장치 부분은 완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실정인데 사실은 사업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3번 정도의 사업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제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아주 간단한 설계도 한 장만 가지고 이제 사업의 기간하고 그 비용을 이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죠. 하지만 사업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사업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그런 사업 변경이 이제 3번이 이제 지속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그 사업 계획을 짤 때 조금 느슨한 것이 사실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저희들이 새로 만들다 보니까 R&D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지연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 끝으로요.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고요? 언제쯤부터 이게 실제 가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뭐 그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뭐 공정률은 총 1조 5천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금액으로 본다면 한 80% 이상을 완성을 했지만 가속장치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6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한 70%, 75%까지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엔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내년에는 그 앞부분, 다시 말해서 저에너지 가속장치를 이용한 그 희귀동위원소 생성장치 중 아이솔이라는 부분은 내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가동하고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완성하지 못하는 고에너지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축해서 그 사업을 잘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 저에너지 가속기 가동되는 모습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